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르코프 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마르코프 체인이란 확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해 가는 과정인데요. 이러한 과정 중에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과정, 그것을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끄지 마세요. 쉬운 예제를 통해 마르코프 체인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에 채널이 두 개만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현재 채널 1의 시청률은 60%, 채널 2의 시청률은 40%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년마다 채널 1과 채널 2의 시청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관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채널 1의 시청자 중 30%가 1년마다 채널 2로 옮겨간다고 가정을 하고요. 채널 2의 시청자들은 20%가 1년마다 채널 1로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런 식으로 1년, 2년, 3년이 지남에 따라 확률이 변해가는 과정, 이런 것을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확률 값이 변해가는 과정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은 시간이 이산적으로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본 예제처럼 1년 후, 2년 후, 3년 후, 아니면 1시간 후, 2시간 후, 이런 식으로 이산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t 플러스 1시간대 발생할 확률은 바로 전 시간에 발생한 사건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예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1년마다 이런 식으로 시청자들이 옮겨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년 후의 시청률은 바로 전년도의 시청자 수에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현재 시청자 수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건 결국 이러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확률이 변해가는 과정, 이것을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마르코프 체인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대로 마르코프 체인을 행렬로 분석해 볼 건데요. 우선 이러한 XT라는 행렬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 후의 채널 1의 시청률과 T년 후의 채널 2의 시청률로 이루어진 행렬이 될 텐데요. 그러면 당연히 X0는 이렇게 되겠죠. 0년 후라는 건 현재니까 채널 1의 시청률 0.6과 채널 2의 시청률 0.4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이 됩니다. X1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자, 우선 0.7 곱하기 0.6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년 후에 채널 1의 시청자는요, 현재 채널 1의 시청자 수 중 70%에다가 채널 2의 시청자 중 20%를 더한 값이에요. 여기서 0.7 곱하기 0.6은 바로 0.7이 70%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0.6은 현재 채널 1의 시청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채널 1의 시청률 0.6에다가 70%가 남는 거니까 0.7을 곱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0.2 곱하기 0.4는 뭔지 아시겠죠? 0.2라는 건 채널 2에서 넘어오는 비율이고요. 0.4는 채널 2에 현재 남아있는 그 시청자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0.3 곱하기 0.6은요, 이런 거죠. 채널 1에 있는 사람이 30%가 채널 2로 넘어가는 거니까 0.6에다가 0.3을 곱하는 것이고, 채널 2의 사람들은 80%가 남게 되는 거니까 현재 채널 2의 시청자인 0.4에다가 0.8을 곱하면 1년 후에 채널 2의 시청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0.5, 0.5가 돼요. 자, X2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 0.6과 0.4가 0.5, 0.5로만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XT의 값들을 계산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써진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보는 순간 조금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행렬 공부를 좀 잘하신 거예요. 아, 이거 행렬의 곱셈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XT들을 이 P라는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X1은 P 곱하기 X0라고 쓸 수 있는 것이고 X2는 P 곱하기 X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후의 확률들은 P라는 행렬만 곱하면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행렬의 곱셈으로 확률들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고요. 이제 x2 부분을 잠깐 다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x1이 p 곱하기 x0였으니까요. x1 대신에 p 곱하기 x0를 쓰면 결국 p의 제곱 곱하기 x0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x3는 p의 세제곱 곱하기 x0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xt라는 값은, 그러니까 t년 후의 확률들은 그냥 p라는 행렬을 t제곱한 다음에 x0를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확률로 이루어진 그 행렬에 p의 t제곱을 곱해주면 t년 후의 확률들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행렬이 진짜 유용하죠. 행렬을 이용하면 t년 후의 확률들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채널 1과 채널 2의 시청자들이 1년마다 이동하는 상황을 가정했었고요. XT라는 행렬과 P라는 행렬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결국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를 조금 정리하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썼던 XT라는 행렬 있죠. 그 T년 후에 확률들로 이루어진 이 행렬을 우리는 상태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 행렬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성분을 더한 게 1이에요. 왜? 채널 1의 시청률과 채널 2의 시청률 더하면 당연히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확률들을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1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용어는 조금 전에 봤던 이 중요한 행렬, P라는 행렬을 우리는 전위 행렬 또는 추이 행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P라는 행렬을 구할 때 아까처럼 x1, x2 이런 걸 구해봐야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전위 행렬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이것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에 대응되는, 제가 지금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친 이 글씨들에 대응되는 조건부 확률로 성분들이 구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3이라는 지금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숫자는 사실 어떤 거냐면요. T년의 채널 1을 본 사람 중 그 다음 연도에 채널 2를 볼 사람의 확률이에요. 이거를 말로 써보면 이런 거죠. T년의 채널 1의 시청자 중 그 다음 연도에 채널 2의 시청자가 될 확률. 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들로 이루어진 행렬이 사실은 바로 전위 행렬 P가 되는 거였습니다. 조건부 확률들을 구해서 성분을 구하면 바로 전위 행렬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마르코프 체인의 확률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까 매우 중요한 성질 하나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봤던 예제를 엑셀로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 채널 1과 채널 2의 시청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본 건데요. 처음에 0.6, 0.4였다가 점점 0.4, 0.6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보이시죠? 그러다가 실제로 29년 후부터는 계속 0.4, 0.6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들이 일정한 값에 수렴한다는 것을 관찰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이러한 마르코프 체인도 처음 확률은 60%, 40%였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40%, 60%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확률들이 일정한 값에 수렴해 간다는 것이 마르코프 체인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중에 어떤 값에 수렴해 가는지만 알 수 있다면 이런 기업들이 적절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겠죠. 이 성질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프 체인은요, 이러한 확률들, 그러니까 확률들로 이루어진 이 상태 행렬이 어떤 특정한 행렬 x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 x는 그 다음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전위 행렬 p를 곱해도 당연히 변하지 않는 행렬입니다. 즉 p 곱하기 x가 x다 라는 식이 성립하는 그러한 행렬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렬 X를 마르코프 체인의 안정상태의 확률 행렬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름 잘 지었죠? 더 이상 안 변한다라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안정상태의 확률 행렬 X를 구하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계속 다 구해보는 거예요. 엑셀로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P를 계속 구하다 보면 확률들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눈에 보일 것이고, 그럼 X가 0.4, 0.6이겠거니?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P를 그냥 계속 곱한다 라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러한 점화식이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각화를 이용해서 P의 T제곱을 계산하고 이걸 이용해서 XT의 값을 실제로 구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라는 거냐면요. 우선 대각화로 구할 때 이 예제, 영상 초반에 봤던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P라는 행렬의 고유값 구해보면 실제로 1과 0.5라는 게 나오고, 고유 벡터를 다 해보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대각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각화 까먹으신 분들은 설레는 수학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 대각화를 하고 나면 거듭 제곱이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우선 여기서 Q랑 D라고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P를 QD, Q의 역행렬로 쓸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P의 제곱을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썼을 때 밑줄 친 부분이 단위 행렬로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P의 K제곱을 QDK제곱, Q의 역행렬,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대각행렬 D는 거듭 제곱이 굉장히 간단했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하면 실제로 X100도 구해볼 수가 있고요. X100 실제로 계산하면 0.4, 0.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확률 행렬을 구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 바로 대각화가 되는 거겠죠.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아까 전에 이 안정상태의 확률 행렬이라는 건 결국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px는 x라는 식이었는데 이걸 잘 따져보면요, 결국 px는 x에서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p 마이너스 단위 행렬 i 곱하기 x 이퀄 0이 되는데요. 이건 결국 그 x라는 안정상태 확률 행렬이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제를 가지고 제가 해를 한번 구해보면요, 우선 p-i를 계산해야겠죠, 그죠? p 써놓고 i 써놓고 실제로 빼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연립일차 방정식 행렬로 푸는 거 가우스 소거법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뀔 것이고, 1행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배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방정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XT라는 행렬, 상태 행렬은 각 성분의 합이 1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1이어야 되기 때문에 T가 5분의 3이고요. T 자리에다 5분의 3을 다시 대입하게 되면 결국 X는 5분의 2, 5분의 3, 즉 0.4, 0.6이라는 값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P를 구할 필요 없이 연립일차 방정식 하나만 풀어주면 X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멋있는 방법이죠. 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px는 x라는 식을 보고 이 생각을 했으면 진짜 똑똑한 거예요. 왜? px가 x라는 건 결국 px가 1 곱하기 x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유값이 1인 거군요. 결국 이 x라는 행렬은, 벡터는 이 고유값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라는 거죠. 자, 아까 전에 봤던 이 문장에서 실제로 고유값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x1이 r 곱하기 2,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구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성분의 합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5r이 1, 즉 r이 5분의 1이 되는 것이고, 대입하면 역시 똑같이 0.4, 0.66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찾고 성분의 합이 1이라는 것만 이용하면 실제로 x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 영상에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고요. 블로그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